이번 시간에는 6장 연속형 확률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시작할까요? 6장 1절 연속형 균일 분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산형 균일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요. 연속형도 균일 분포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균일 분포라는 것은 앞에서 공부했듯이 모든 x가 같은 확률 fx, 같은 값을 갖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연속형이니까 그 fx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속형인데 균일 분포다라고 한다면 그 밀도 함수가 있겠죠. 그 밀도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균일한 분포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모든 x에 대해서 fx가 같은 값을 가져야 돼요. 즉 fx는 상수함수가 돼야 되죠. 그 상수함수를 값을 k라고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그 밀도함수가 정의된 정의역이 있을 텐데 그 정의역을 구간 a부터 b까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밀도함수 fx는 이 구간 a부터 b까지에서 x가 움직이면 상수값으로 그 값이 k가 돼야 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0이 돼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k가 얼마인지를 이제 계산하면 돼요. 구간에 따라서 k라는 값이 결정이 될 텐데 생각해 볼까요? fx라는 밀도 함수는 우리가 밀도 함수라고 했을 때 이게 연속형이니까 전체 구간에서 이 함수를 적분하면 1이 돼야 돼요. 밀도 함수는 그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x를 적분해주면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x dx 이 값은 1이 돼야 되죠. fx가 밀도 함수니까. 자, 근데 fx는 구간 a부터 b까지에서만 k가 되고 나머지는 0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분을 두 개로 이 a부터 b까지니까 세 개로 나눕니다. 자, 그렇다면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fx dx 플러스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플러스 인티그럴 b부터 무한대까지 fx dx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깥쪽 구간에서는 fx가 0이니까 이 적분도 0이 되지요. 그렇다면 이 값은 필요 없고 여기서만 계산하면 되는데 이 a부터 b까지에서는 fx가 상수함수 k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a부터 b까지에서 k를 적분한 값이 1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적분을 계산하면 k는 상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고 그러면 1을 적분하게 되죠. 1을 적분하면 x고 a부터 b까지 해서 계산하면 b 대입한 거에서 a 대입한 걸 뺄 거니까 b-a.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 사고에서 배웠던 정적분의 성질을 쓴다면 이렇게 계산할 것도 없이 1을 정적분하면 구간의 길이다.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간의 길이니까 a부터 b까지 구간의 길이는 b-a죠. 그럼 거기다가 k를 곱한 값이죠. 그 값이 1이 돼야 되네요. 그렇죠? 그럼 k가 얼마인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b-a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k는 b-a분의 1 이렇게 값을 가져야 됩니다. 즉 구간의 길이분의 1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균일 분포에 대해서 그 밀도 함수를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연속형 균일 분포를 얘기할 때 그 밀도 함수를 fx라고 하면 이렇게 주어져야 되죠. 어떤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값을 구간의 길이분의 1, b-a분의 1
이런 값을 갖고 나머지에서는 0이다. 예, 이렇게 정의가 돼야 되겠죠. 예, 이게 균일 분포를 갖는 예, 그런 확률 변수에 대해서 그 분포 함수,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한 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예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예, 교재의 예제 6.1 보세요. 어느 회사의 대형 회의실은 4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0부터 4까지다.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 회의실에는 긴 회의와 짧은 회의가 자주 열리는데 그 회의 시간을 X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회의 시간을 우리가 확률 변수로 준 겁니다. 그렇죠? 회의 시간 X는 구간 0부터 4까지에서 정의되는 균일 분포로 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균일 분포라고 가정을 해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회의가 3시간 이상 계속될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생각해 볼까요? 균일 분포다 그랬으니까 조금 전에처럼 연속형 균일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가 구간의 길이분의 1, 예, 이렇게 상수 함수가 돼야 된다라는 걸 금방 계산을 했습니다. 그걸 사용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주어진 구간은 0부터 4까지니까 우리는 그 밀도 함수 fx를 그 주어진 구간 0부터 4까지에서는 구간의 길이분의 1, 구간의 길이가 0부터 4까지 길이를 계산하면 당연히 4-0이죠. 그것분의 1, 구간의 길이분의 1. 그러면 계산하면 4분의 1이죠. 그래서 0부터 4까지 구간에서는 상수값 4분의 1을 갖고 나머지는 다 0인 예, 이런 함수죠. 이게 바로 밀도 함수가 되지요. 자, 그렇다면 이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이제 확률을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3시간 이상 계속될 확률이다 그랬으니까 회의 시간이 x입니다. 그렇다면 그 회의 시간이 3 이상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x가 3 이상일 확률입니다. 그렇죠? x가 3 이상일 확률이다라고 하면 실제 정의는 인티그럴 3부터 무한대까지 fx dx 이렇게 계산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0부터 4까지에서만 함수값을 가지니까 4 이상일 때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적분을 두 개로 인티그럴 3부터 4까지 fx dx 이렇게 하나 하고 플러스 인티그럴 4부터 무한대까지 fx dx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근데 4부터 무한대까지는 fx가 0이니까 이 적분은 계산해도 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fx가 4분의 1이니까 적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3부터 4까지 4분의 1을 적분한 값. 그렇죠? 자, 그렇다면 4분의 1은 상수니까 나가고 1을 적분한 건데 1을 적분하면 구간의 길이 3부터 4까지 구간의 길이니까 구간의 길이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4분의 1 나갔으니까 곱하면 4분의 1이 되죠. 어려운 거 없죠?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분포는 정규 분포예요. 정규 분포하고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걸 배워야 됩니다. 네. 둘 다 같은 방식인데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계산한 표가 있어요. 그래서 정규 분포로 주어진 것은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고 표를 이용해서 그 계산값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정규 분포를 가지고 직접 계산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적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적분이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계산하기가. 그래서 표에 있는 걸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용하기 위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정규 분포를 그냥 쓰면 안 됩니다.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쓴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정규 분포라는 것부터 정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확률 변수가 연속형 확률 변수인데 그 확률 변수를 우리가 정규 확률 변수라고
부르려고 하면 네, 그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있겠죠. 그때 이 확률 변수의 평균을 뮤라고 가정을 하고 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이 정규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 그것을 정규 분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정규 분포를 정규 분포 영어로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normal이란 뜻으로 n이라고 쓸 거예요. normal distribution. 예, 해서 우리가 이항분포, binomial distribution 할 때 b를 썼죠. 지난 시간에. 예, 여기도 normal distribution 이란 뜻으로 n을 쓸 거예요. 해서 n하고 쓰는 것은 normal 이란 뜻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 확률 변수는 역시 x라고 쓸 거고요. 세미콜론하고 이것도 결정하는 그 요인이 평균과 분산이에요. 예, 그래서 책에 따라서 평균과 분산으로 쓸 때도 있고 분산 표준 편차라는 것은 표준 편차가 분산의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표준 편차를 가지고 표시해도 뭐 달라지는 거 없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겠죠? 해서 우리 책에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표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뮤, 콤마, 시그마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 정규분포라는 정규분포라는 즉 어떤 확률 변수가 정규 확률 변수일 때 그것의 분포를 정규분포라고 했는데 그 정규분포에 대해서 밀도함수 그 밀도함수는 n 이렇게 표기를 한다. n x 세미콜론 뮤 콤마 시그마 이렇게 표기를 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럴 때 이 함수는 즉 이게 밀도함수 fx예요. 그렇죠? 그 fx를 이렇게 기호로 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고 그때 fx가 이런 식을 갖고 표현돼야 돼요.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뮤의 제곱승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밀도 함수가 이렇게 표현되는 함수일 때 그럴 때 그 확률 변수를 우리가 정규 확률 변수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예. 어떤 확률 변수의 분포, 그 분포를 표현하는 확률 밀도 함수를 봤더니 그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 여기처럼. 그럴 때 여기 있는 시그마라는 것은 지금 루트 밖에 있는 수입니다. 루트 안에 같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시그마에다가 루트 2파이를 곱한 거고요. 어떤 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그마라는 수를 우리가 b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시그마 제곱하는 수는 같은 수 시그마를 가지고 제곱해서 표현한 거니까 b제곱 모양으로 표기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수를 c라고 써도 됩니다. 그럴 때 그 c라는 수하고 b라는 수의 관계는 c는 b의 제곱으로 표현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뮤도 어떤 수예요? 이 수는 a라고 써도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면 여기 앞에 시그마를 b라고 쓰고 뮤를 a라고 써서 바꾸면 루트 2파이 곱하기 b 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 b의 제곱 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생긴 이런 함수를 밀도 함수로 갖는 그런 확률 변수를 우리가 정규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x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움직이면 됩니다. 정의역이죠. 이 함수의 정의역. 자, 그럴 때 우리가 그러면 여기를 다른 수로 표기할 수도 있는데 왜 시그마와 뮤를 가지고 썼냐? 뮤라는 것은 평균을 의미하는 값이었죠. 그렇죠? 시그마라는 것은 표준 편차를 의미하는 기호였죠. 시그마 제곱은 분산을 표기하는 그런 기호였죠. 실제로 여기 들어가 있는 이 값들이 즉 여기에 b라고 표현된 값이 이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가 돼요. 실제로 어떤 수가 오든 그 수가 표준 편차가 됩니다. 이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그리고 여기 a라는 수는 이 확률 변수의 평균이 돼요. 그래서 뮤라고 쓴 거예요. 여기 어떤 수가 올 텐데 그 수가 어떤 수가 왔던 이런 식을 갖는 분포다 그러면 이 확률 변수의 뮤라고 쓴 수는 평균이 되고 시그마라고 쓴 수는 표준 편차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조금 있다가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여기 뮤라고 쓴 건 실제로 평균인지, 시그마라고 쓴 것은 실제로 표준 편차가 되는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럼 우선 그 그래프를 볼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면, 예, 우리 수학적 사고에서 그래프 그리는 것은 예, 배웠지요. 미분해서 그리면 됩니다. 2번 미분하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종 모양의 그래프를 가져요. 예, 이렇게 종 모양의 그래프를 갖는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특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 중앙에 있는 이 부분의 x값이 뮤예요. 뮤. 예, 이게 평균이고요. 실제로 평균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은 뮤에다가 시그마 곱하기 1 한 겁니다. 예, 여기서는 시그마 곱하기 1을 빼준 거예요. 이쪽은, 왼쪽은 뮤 마이너스 1 시그마. 그 다음 이만큼은 뮤에다가 2 시그마를 더한 거고, 이만큼은 뮤에다가 3 시그마를 더한 겁니다. x의 값이. 왼쪽은 뮤 마이너스 2 시그마, 뮤 마이너스 3 시그마. x의 값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런 곡선의 특징이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럴 때 여기 정중앙에 있는 x의 값은 뮤예요. 그 값이 이 분포의 평균이고, 그리고 이게 뮤다라는 건 실제 이제 평균이 된다는 걸 조금 이따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은 민, 평균 값이에요. 민하고 쓴 건 평균값. 그런데 이 값이 중앙값도 돼요. 미디언. 미디언하고 쓴 것은 중앙값입니다. 우리 중앙값은 예, 과제에서도 한번 있었죠. 평균값도 마찬가지고 다 알고 있죠. 예, 민 하는 것은 평균값, 미디언 하는 것은 중앙값이라는 뜻인데 여기 뮤가 평균값도 되면서 이 뮤가 중앙값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모드라고 쓴 것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 최빈값. 예, 우리 학기 시작할 때 최빈값 개념을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자료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자료의 값, 예, 그걸 최빈값이다라고 부르고 영어로 모드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그래프를 보면 이 중앙에 있는 이 x의 값이 평균값이 되면서 중앙값이 되면서 최빈값도 돼요. 평균값과 중앙값과 최빈값은 항상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이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이 그래프의 경우에서만. 예,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곡선의 값이 가장 위에 올라가 있는 값은 가장 큰 값일 거고, 최대값.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자료가 가장 많이 나타난 거다라는 걸 표기하고 있으니까 최빈값이다라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곡선의 특징은 여기 x의 값이 뮤 플러스 시그마, 뮤 마이너스 시그마가 되는 이 부분에서 곡선이 변해요. 변곡점이에요. 인플렉션 포인트, 수학적 사고에서 배웠죠. 예, 곡선이 변하는 곳. 여기가 예, 이렇게 두 군데 예, 곡선이 바뀌는 곳입니다. 그래서 x의 값이 요 안에 있을 때 뮤 마이너스 시그마와 뮤 플러스 시그마 요 사이에 있을 때에는 곡선이 아래쪽으로 오목해요. 아래에서 쳐다봤을 때 오목하게 들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바깥쪽은 위에서 봤을 때 오목해요. 위로 오목. 예, 이런 특징을 가지는 곡선이에요.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생겼다. 자, 그리고 자료는 이 정규분포일 때 예, x의 값이 뮤 마이너스 시그마에서 뮤 플러스 시그마 안에 있을 때 그때 거기에 해당하는 그 자료에 대응하는 이 값들, 자료가 이만큼 있는 거죠. 예, 이 값이 전체 자료의 약 68%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뮤 플러스 2 시그마, 뮤 마이너스 2 시그마 이 안에 있을 때, 이 안에 있는 자료는 예, 전체의 95%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뮤 마이너스 3 시그마부터 뮤 플러스 3 시그마까지 이 안에 있는 거, 예, 이 안에 있는 거지요. 이 안에 있는 것은 자료의 99%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해서 정규분포는 이 정도의 자료를 이 범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확률 변수를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떤 확률 변수들이 이 정규분포를 따라가고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예, 뒤에 가서 알겠지만 예, 대부분 대규모 표본을 꺼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통계량 얘기를 할 때
예, 대부분이 정규분포를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정규분포를 많이 써야 됩니다. 예, 그런데 실예를 들면 예, 기상 실험을 한다든지 강우량 조사를 한다든지 어떤 부품을 대량 측정한다든지 이런 물리적인 실험, 예, 이런 물리적인 실험은 대부분 정규분포하고 적합하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정규분포의 식을 예, 찾아내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은 가우스라는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분포를 가우스 분포다라고도 불러요. 예,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정규분포, 예, PDF가 이런 모양이다라는 건 기억을 해두세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뮤의 제곱승. 예, 이런 함수를 PDF로 갖는 그런 확률 변수를 우리가 정규 확률 변수라고 한다. 예, 그리고 실제로 여기 있는 수 시그마는 이 정규 확률 변수, 이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가 되고 여기 있는 수 뮤는 이 확률 변수, 정규 확률 변수의 평균이 된다.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조금 있다가 실제로 평균이 되고 실제로 표준 편차가 되는가 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잠깐 설명했지만 예, 이 분포가 갖는 성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x가 뮤일 때 예, 여기서 곡선이 최대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최빈값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이 곡선은 이 평균, 중앙에 있는 값, 뮤를 지나는 수직인 축, 뮤를 지나는 수직인 축은 그거 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여기 변수가 움직이는 x축이 여기 있습니다. 수평축, x축, 이렇게 x축에 수직이 되는 수직선을 이렇게 그은 거예요. 이걸 중심으로 대칭이에요. 예, 이 왼쪽 부분하고 오른쪽 부분하고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대칭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마지막 성질에서 볼 거예요. 자, 그리고 곡선은 x의 값이 뮤 플러스 시그마 여기죠. 뮤 마이너스 시그마 여기죠. 예, 여기에서 곡선이 변한다. 변곡점을 갖는다. 이 점과 이 점이 곡선이 변하는 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조금 전에 설명했죠. 예, x가 뮤 마이너스 시그마에서 뮤 플러스 시그마 이 안에 있을 때는 아래로 오목, 바깥쪽에 있을 때, 그 바깥쪽에 있을 때는 위로 오목. 예,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곡선이 변하는 곳, 예, 여기 하나, 변곡점이 두 개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성질. 예,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왼쪽, 오른쪽으로 정규 곡선은 수평축, x축입니다. 변수를 x라고 썼으니까 예, x축에 접근한다. 이런 성질을 가져요. 그러니까 x의 값이 무한대로 가면 이렇게 점점 x축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리로 x의 값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수록 이쪽에 나타나는 값은 거의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 값은 대부분 다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예,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점점 x축으로 가까이 갑니다. 예, 여기 확률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있는 것은 아주 작은 확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시해도 될 정도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 것을 뒤에 가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바깥쪽은 무시할 수 있다. 거의 확률이 적다. 여기에 변수가 있는 확률은 거의 적다. 예, 어렵지 않겠죠?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확률이니까 당연히 이 밀도 함수 fx 그 아래쪽에 있는 넓이를 다 더하면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넓이가 1이다라는 것은 이 밀도 함수 fx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해주면 그 값이 1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칭이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죠? 당연히 이 중앙을 중심으로 대칭이니까 전체 넓이가 1이면 중앙을 중심으로 이 왼쪽에 있는 넓이는 0.5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오른쪽도 당연히 반이니까 0.5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왼쪽 넓이가 0.5, 오른쪽 넓이가 0.5. 이것은 기억해 둬야 됩니다. 네,
해서 왼쪽과 오른쪽 각각 넓이가 0.5씩이다라는 것은 뒤에서 표를 찾을 때 표에 있는 것은 표를 보고 쉽게 찾으면 되는데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게 반 나눴을 때는 0.5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식으로 이용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반쪽이 0.5, 오른쪽 반쪽도 0.5, 전체를 다 한 게 1이고 중앙을 중심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예, 이런 성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거, 뮤가 실제 평균인가, 시그마는 정말로 그 식에서 표준 편차인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정규 분포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각각 평균은 거기 있던 수 뮤고 분산은 거기 있던 시그마 제곱이고 표준 편차는 그 식에 나타나 있던 시그마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fx를 어떻게 생긴 게 정규 분포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fx가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분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이렇게 생긴 거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x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있으면 되고 그렇죠? 자, 그럴 때 여기 어떤 수가 왔다라는 건데 여기에 오는 수가 이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다. 여기 뮤라고 어떤 수가 올 텐데 여기 오는 수가 평균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 시그마의 제곱 형태의 모양이 올 텐데 여기 와 있는 이 수가 분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선 평균인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 뮤가 이 밀도 함수에 나오는 이 수가 이게 실제로 평균이냐 뮤라고 쓴 게 평균이냐 자, 그렇다면 그걸 알아볼게요. 그렇다면 주어진 확률 변수 이 정규분포라고 얘기했던 그 확률 변수는 x라고 쓸 거고요. 그때 그 밀도 함수 여기 있는 뮤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뮤는 아직 이 확률 변수에 대해서 평균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는 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처럼 이 수를 그냥 A 이렇게 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기에 A라는 수가 왔다면 그 수 A가 실제로 이 확률 변수 X의 평균이냐 이걸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다면 우선 이걸 이용해 볼 거예요. 이 확률 변수에서 그 수 A, 즉 뮤라고 써도 됩니다. 그 수 A 또는 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수를 뺀 것, 그것의 기대값을 계산해 볼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뮤가 실제로 x의 기대값이다라는 걸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수 뮤를 가지고 와서 x-뮤 이렇게 확률 변수를 만들고 그 확률 변수 x-뮤의 기대값을 계산해 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연속형 확률 변수였으니까 우리 정의를 알고 있죠? x-뮤의 기대값이라는 것은 x-뮤하고 fx 밀도 함수 하고 곱하고 적분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밀도 함수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뮤의 제곱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분모에 있는 시그마도 제곱이고 분자에 있는 x-뮤도 제곱이니까 전체 제곱으로 표현했어요. 시그마분의 x-뮤 전체의 제곱이죠. 자, 그렇다면 분포는 이만큼 이게 fx죠. 그렇죠? 그럼 fx하고 x-뮤하고 곱하고 적분하면 그게 바로 기대값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적분을 계산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알아볼 거예요. 그때 여기 시그마분의 x-뮤라고 써놓은 것은 이걸 치환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치환 기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학기 끝날 때까지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z는 시그마분의 x-뮤 이렇게 치환할 겁니다. 됐죠? 이 치환 기법은 표준화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x를 표준화할 때 시그마분의 x-뮤 이렇게 놓고 이걸 z라고 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건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z는 시그마분의 x-뮤 됐죠?
자, 그럼 이렇게 치환하면 당연히 치환적분 우리 계산할 줄 압니다. 그렇죠? 치환했으니까 z의 미분하고 시그마분의 x-뮤의 미분하고 같아야 돼. 그렇죠? 그렇다면 z의 미분 dz, 뮤는 상수니까 미분은 0이고 필요 없죠? 시그마분의 1은 x에 곱해진 거니까 그대로 곱해두면 되고 x의 미분은 dx고 그러니까 dz는 시그마분의 dx지요. 그렇죠? 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럼 범위를 바꿔줍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갈 거니까 여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여기 유한함수 뮤를 빼봐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그렇죠? 시그마 플러스 값이니까 거기다가 조금 곱해봐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그러니까 z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x가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뮤도 시그마도 상수니까 z도 무한대로 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적분을 이제 바꿉니다. x-뮤의 기대값은 x-뮤하고 fx하고 곱하고 전체 범위에서 적분한 건데 이제 시그마분의 x-뮤를 z라고 치환하니까 가볼까요? 이 값은 z니까 제곱은 z제곱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은 그냥 곱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2의 승수 그대로 놔두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시그마분의 하는 것하고 x-뮤가 있으니까 그 값은 z가 되지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루트 2파이분의 1 하는 건 상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나갑니다. 그렇다면 여기 dx만 바꿔놓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 dx 여기 있습니다. 예, 시그마 곱하기 dz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그마 dz인데 시그마는 상수니까 밖으로 내보내면 여기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dz 해서 치환해서 적분하면 루트 2파이분의 시그마 곱하기 z의 범위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였죠.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z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승 dz. 그렇죠? 예, 이제 적분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z제곱이 있지만 여기 z의 1승이 있으니까 미분하면 2승을 미분하면 1승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적분 가능하죠? 예, 이제 적분 가능하게 바꾼 거예요. 해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2의 승수 이것을 치환하면 수학적 사고에서 배웠듯이 여러분들은 이 적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선 뭐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로 계산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선 이게 이상적분이다라는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그냥 놓고 계산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상적분의 정의를 씁니다. 적분을 둘로 나눠야 되지요. 해서 0을 중심으로 나눌 거예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그리고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두 개 적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z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승 dz 이것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적분 플러스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의 이상적분을 계산하면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적분이라는 것은 t부터 0까지 적분하고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되고 그렇죠?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이라는 것은 0부터 s까지 적분을 하고 s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되죠. 그렇죠? 이 값이 있으면 이 이상적분이 값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 값이 없으면 이 극한이 없으면 이상적분도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근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치환을 하면 원시함수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무엇을 미분하면 z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승 이게 되냐라는 거죠. 예, 답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분의 z제곱승이죠. 미분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예, 이건 미분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수함수 미분하면 그대로 쓰고 그렇죠? 여기 있는 파워를 미분해서 앞에 곱해줘야 되는데 이 파워를 미분하면 2 나가서 약분되고 마이너스 z 그럼 앞에 마이너스 1하고 곱해지니까 플러스 z. 그렇죠? 해서 z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승.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원시함수 바로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t 대입하고 0 대입하고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앞에 거부터 0 대입하면 z제곱 0이니까 2의 0승 1. 그렇죠? 앞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갖다 곱하면 마이너스 1. 그렇죠? t 대입한 건 아래쪽에 있으니까 뺄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렇죠? t 대입한 것은 2의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승. 그렇죠? 그리고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합니다. 그렇죠? 뒤에 있는 이 극한도 마찬가지. s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분의 1 s제곱승. 그렇죠? 그리고 0을 대입한 건 아래쪽에 있으니까 뺄 거예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어요. 0 대입하면 0승, 0승은 1. 그렇죠? 해서 플러스 1. 예. 자, 그럼 이제 극한 계산하면 됩니다. t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곱하는 것도 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의 제곱이니까 이건 무한대로 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 승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2의 마이너스 무한대승꼴을 만들고 있죠. 즉 2의 무한대승꼴 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2의 무한대승꼴은 무한대꼴입니다. 그래서 무한대 분의 1 이런 꼴이죠. 무한대 분의 1은 0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죠. 마찬가지 s가 무한대로 가면 제곱도 무한대로 가고 여기 마이너스 승수가 있으니까 2의 무한대 승분의 1 역시 0으로 가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앞에 있는 극한은 마이너스 1이고 뒤에 있는 극한은 플러스 1이죠. 두 개 더하면 0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계산한 것은 그 밀도 함수에 있는 뮤라는 상수를 갖다 놓고 x-뮤라는 확률 변수를 만들어서 그 기대값을 계산해 본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 결과가 0이다라는 겁니다. 즉 x-뮤의 기대값은 0이다라는 거죠. 자, 근데 앞에서 이 기대값이 선형적이다라는 걸 배웠어요. x의 기대값 마이너스 뮤라는 상수의 기대값인데 상수의 기대값은 그 상수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전개하면 x의 기대값에서 뮤라는 상수를 빼준 거예요. 그 값이 0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빼서 0이니까 이게 같아야 되죠. 그래서 x의 기대값은 그 상수 뮤다라는 거예요. x의 기대값 하는 것은 x는 확률 변수 x, 그것의 기대값이니까 x의 평균이죠. 그렇죠? x의 평균. x의 평균은 우리가 실제로 이 평균을 표현하는 기호는 뮤였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그 상수가 바로 그 뮤하고 같은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그냥 표현한 상수를 뮤라고 썼던 거고 a라고 쓰면 되고 그렇죠? 예, a라고 썼던 그 상수가 실제로 x의 평균이다라는 거죠. x의 기대값이다. 그렇죠? 그래서 미리 x의 평균을 의미하는 기호 뮤를 그냥 갖다 사용한 거다. 이해됐죠? 예, 해서 거기 오는 수가 실제로 x의 평균이니까 다른 수로 표기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 그냥 x의 평균을 뜻하는 뮤라고 쓰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예, 이제 시그마 제곱이라는 수가 실제로 분산인가라는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예. 이제는 앞에서 뮤가 실제로 x의 평균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이제 뮤가 x의 평균이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그 수 뮤는 평균이었으니까 x-뮤는 편차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걸 제곱한 것은 편차 제곱이고 그렇다면 그것의 기대값 하는 것은 편차 제곱의 기대값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x의 분산이죠. variance x.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variance x가 이제 아까 썼던 그 수,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되는 수와 같은가라는 것만 이제 확인하면 돼요. 그렇죠? 가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x-뮤의 제곱의 기대값이니까 x-뮤의 제곱하고 밀도 함수 fx하고 곱하고 적분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곱해서 적분하면 됩니다. 자, 근데 마찬가지로 이 적분을 계산할 텐데 예, 치환해서 할 거예요. 아까처럼. 그래서 시그마 분의 x-뮤를 z라고 치환합니다. 그럼 미분끼리 같아야 되니까 dz와 시그마 분의 dx는 같아야 되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을 치환해서 표현하면 예, 우리 variance x는 편차 제곱의 기대값이었고 그것은 편차 제곱하고 fx하고 곱하고 적분한 값이었는데 이 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치환을 했더니 z로 바뀌었죠? 바꿔볼까요?
루트 2파이 분의 1. 상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 z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제곱했으니까 z제곱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z제곱승하고 바뀌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 x 마이너스 뮤의 제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를 z라고 둔 거니까 z제곱이 되려고 하면 분모에 시그마 제곱 분해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 제곱 분해하는 게 있으려면 밖에 시그마 제곱을 곱해주고 시그마 제곱분의 1 곱하면 1이 되니까 그렇죠? 시그마 제곱은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시그마 제곱분의 1은 여기 x-뮤의 제곱 요것에 분모로 보내줍니다. 그렇다면 그 값은 z제곱이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 남는 거 그렇다면 여기 이제 시그마라는 값이 남아 있어요. 아직 거기다가 분의 dx가 있어요. 그렇죠? 시그마 분의 dx는 dz지요. 그럼 그것을 dz하고 바꾸면 다 됐죠. 그렇죠? 해서 이렇게 치환이 된 겁니다. 해서 루트 2파이분의 시그마 제곱 곱하기 뒤에 있는 적분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z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z제곱승 dz.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이 뒤에 있는 이 적분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계산할까요? 아까하고 조금 다르죠? 하지만 수학적 사고에 있는 예제 중에 하나죠. 예, 여기 제곱이 있는데 여기도 제곱이 있어요. 예, 그냥 z가 있다 그러면 그냥 치환하면 됩니다. 근데 제곱이 있다 그러면 우리 부분적분을 썼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해서 부분적분을 쓸 때 두 함수의 곱을 우리가 하나는 u라고 두고 하나는 dv라고 두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z를 u라고 두고 그럼 z제곱에서 z는 뺐으니까 z는 남았죠 아직. 그리고 뒤에 지수함수가 남았죠. z하고 지수함수 곱한 거 dz. 이것을 dv라고 두고 부분적분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는 u라고 놨으니까 그것은 du를 계산해야 되고 또 하나는 dv라고 두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v를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u가 z니까 du는 dz고 그렇죠? dv가 z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승 dz니까 b는 즉 무엇의 미분이 이거냐라는 거죠. dv는 b의 미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의 미분이 이렇게 되냐라는 걸 찾는 거죠. 그 값은 그냥 바로 원시함수 꼴. 우리 아까 치환해서 했듯이 치환하면 바로 계산할 수 있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분의 z제곱승 이렇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두고 dv를 미분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쪽에 미분은 미분하고 곱하기 dz.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조금 전에 예제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조금 전에 첫 번째 단계에서도. 자, 그렇다면 du와 dv를 이제 계산했어요. 이건 조금 이따 이용하기로 하고 이제 적분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계산해야 되는 적분은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z제곱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승 dz. 역시 이상적분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그리고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두 개의 적분으로 나눌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두 개의 적분, 이상적분을 계산하면 됩니다. 앞에서 하고 똑같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적분은 t부터 0까지 적분하고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고 그렇죠?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은 0부터 s까지 적분하고 s를 무한대로 보내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계산하면 돼요. 부분적분 씁니다. 미분하지 않은 것끼리 곱한 거 u하고 여기는 v 곱한 거 그렇죠? 곱하면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z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승 이렇게 되죠. 그걸 이 범위에서 계산해야 되죠. t부터 0까지 계산하고 그렇죠. 그 다음 뒤에 t부터 0까지 적분할 텐데 적분하는 것을 이제 빼주면 될 텐데 새로 구한 것끼리 곱한 거예요. 그렇죠? 새로 구한 거 du하고 v하고 곱해가지고 적분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dz하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승하고 적분해요. 그렇죠? 그걸 빼줄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두 개 곱하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승 dz. 이걸 t부터 0까지 적분하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됩니다. 자, 그럼 뒤에 있는 것도 부분적분 똑같은 방법으로 썼으니까 똑같아요. 미분하지 않은 것끼리 곱한 거
마이너스 z 2의 마이너스 2분의 z제곱승 0부터 s까지 계산. 그렇죠? 새로 구한 것끼리 곱한 거, 적분한 거, 뺀 거. 그렇죠? 마이너스 있으니까 역시 플러스로 바뀌고 새로 구한 것끼리 곱하면 남는 거, 마이너스는 앞에 플러스로 바꿔놓고 남는 거 2의 마이너스 2분의 z제곱승 dz. 그렇죠? 0부터 s까지 적분. 됐지요? 자, 그러면 이제 최종 결과는 s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한다. 다 됐죠? 예,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계산을 하면 여기 0 대입하면 0승 1이에요. 근데 여기 z가 있으니까 0 대입하면 0이에요. 그럼 0을 곱했으니까 0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부분은 0 대입한 것은 사라지지요. 그렇죠? 마찬가지 여기도 0 대입한 것은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쪽에 t 대입한 것은 z제곱에 t 대입해서 t제곱. 여기도 t를 대입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승수가 마이너스로 표현됐으니까 이 값은 t를 대입하면 2의 2분의 t제곱승 분의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모양이에요. 그럴 때 여기 리미트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걸 계산을 해주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우리 로피탈의 정리를 쓰면 됩니다. 예, 로피탈의 정리를 쓰면 분모 미분하고 분자 미분하고 다시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수함수는 몇 번을 미분해도 지수함수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긴 t는 다항함수는 한 번만 미분하면 이건 1승이니까 상수 1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밑에 있는 것은 무한대로 갈 텐데 분의 1이니까 0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 수학적 사고에서 로피탈의 정리 다 배웠죠? 로피탈의 정리 써서 확인해 보세요. 수업 끝나고 나서.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은 전부 0으로 갑니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0 대입한 건 여기 z가 0 돼서 0인 거고 s 대입한 것은 로피탈 정리를 쓰니까 0인 거고. 됐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뒤에 있는 두 개의 적분 더한 것만 남았어요. 예, 여기 극한이 있으니까 이상적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남은 것은 리미트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인티그럴 t부터 0까지 2의 마이너스 2분의 z제곱승 dz. 뒤에서 남은 것은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인티그럴 0부터 s까지 2의 마이너스 2분의 z제곱승 dz. 그렇죠? 예,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계산해 봅니다. 이제 조금 전에 남았던 부분이 여기였어요. 그리고 이것의 의미는 앞에 있는 것은 이렇게 이상적분 이렇게 표현되는 값이었고 뒤에 있는 것은 이렇게 이상적분으로 표현되는 이런 값이었어요. 그렇죠? 예, 이걸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먼저 계산해 볼게요. 인티그럴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2분의 z제곱승 dz.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여기가 2의 승수가 파워가 z제곱으로 표현됐는데 여기 치환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여기 1승짜리가 앞에 곱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상수 범위에서 계산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이하게 뭐 0부터 무한대까지 구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몇 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정기분포를 이용하려고 하면 사실은 어떤 상수 범위에서 이런 적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계산해서 수학자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한 그 값을 표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특별한 구간은 계산이 됩니다. 우리 중적분을 사용해 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중적분에서 극좌표라는 걸 이용하면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다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된 건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은. 이 적분을 다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만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 그냥 놓고 계산 못하니까 제곱을 이용해요. 이 적분의 제곱은 당연히 이 적분을 2번 곱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성질을 쓰냐. 적분은 정적분을 계산할 때는 그 적분의 변수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변수를, 적분의 변수를 x로 쓰든지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y dy, 적분 변수를 y라고 쓰든지 그 적분 구간 a부터 b까지 구간이 같고 적분하려는 p적분 함수 f라는 함수가 같으면 예, 변수는 x로 표현했던 y로 표현했던 그 정적분은 같은 값을 갖는 거예요. 정적분은 리미트 시그마 델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예, 이 값은 앞에 있는 건 변수를 z 대신에 x라고 써볼까요? 같은 적분이에요. 뒤에 있는 적분은 변수를 z 대신에 y라고 쓸까요? 같은 적분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 적분과 이 적분 두 개 곱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적분 원리를 쓸 거예요. 예, 뒤에 있는 이 값이라는 것은 y로만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적분, x로 표현된 이 적분을 할 때는 y로 표현된 건 상수 역할밖에 못해요. 그래서 적분 안에 있었다면 밖으로 꺼낼 수도 있고 적분 밖에 있었다면 안으로 넣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쪽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이 적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적분, 이게 안쪽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머릿속으로. 그렇다면 안쪽에 있는 적분에서 다시 여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승 하는 것은 x만 가지고 표현됐으니까 안쪽에서 다시 이 적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중적분으로 인티그럴 0부터 무한대라는 게 두 번, x에 한 번, y에 한 번 이렇게 될 거고 안에 들어가서 이 두 개의 함수가 곱해진 거죠.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승과 2의 마이너스 2분의 y제곱승 곱한 거니까 지수법칙, 지수끼리 더해서 같은 승수로 놓으면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묶어내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승. 그렇죠? 예, 이렇게 놓고 이제 계산할 때 극좌표를 쓸 거예요. 극좌표라는 것은 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안 배웠으면 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극좌표라는 것은 xy 평면에 있는 점을 그 점과 원점을 연결한 선분, 예, 이걸 먼저 생각해서 이것을 길이를 재서 r이라고 하고 이 선분이 x축 양의 방향에서 이렇게 회전한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점을 r,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약속을 해요. r을 음수 범위까지 확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이너스 r, 라고 둘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세타에다가 플러스 파이 이렇게 주면 된다. 각은 한 바퀴 다 돌아가면 같은 위치에 오니까 한 바퀴 360도 2파이. 2파이의 정수배를 더하거나 빼거나 예, 이렇게 해준 것은 다 같은 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극좌표다. 이렇게 두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직교좌표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 x는 r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y는 r 사인 세타가 돼요. 예, 이렇게 치환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중적분 범위를 보니까 x도 y도 0부터 무한대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xy 평면에서 x가 0부터 무한대까지, y도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여기 1사분면이네요. 그렇죠? 1사분면에서 r과 세타가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이냐? 여기 x축은 세타가 0인 곳이에요. 그렇죠? 여기 y축 양의 방향은 세타가 90도 2분의 파이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타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움직여요. 그렇죠? r은 원점에 있으면 r이 0입니다. 그렇죠? 예. r의 절대값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무한대까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렇죠? 해서 r은 0부터 무한대까지 움직이는 곳이고 세타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움직이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x가 r 코사인 세타, y가 r 사인 세타니까 제곱해서 더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다.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 이것은 이제 중적분을 배워야 하는 건데 예, 여러분들은 아직 안 배웠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그냥 그대로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dx, dy는 r, dr, d세타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제곱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중적분으로 바꿔놓고 극좌표를 써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극좌표를 써서 중적분을 해결할 때는 세타로 적분하는 것은 바깥쪽에 두고 r로 적분하는 것은 안쪽에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r의 범위는 0부터 무한대까지였어요. 세타의 범위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dy, dx, dx, dy 하는 것은 r, dr, d세타였어요. 그래서 여기 r이 하나 곱해진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것은 자코비안의 절대값이다라는 그런 값인데 예,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하고 바뀌었으니까
2의 마이너스 2분의 r제곱승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r제곱승이 있는데 여기 r이 있으니까 이제는 치환하면 원시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순서대로 안쪽부터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안쪽에서 원시함수를 찾을까요? 원시함수는 당연히 2의 마이너스 2분의 r제곱승 앞에 마이너스가 기다리고 있으면 이 파워가 미분돼 가지고 나가면서 마이너스 r인데 마이너스 없어지고 플러스 r로만 바뀌죠. 그렇죠? 해서 원시함수는 이런 모양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지우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이 적분은 이 적분은 원시함수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분의 r제곱승 그런데 0부터 무한대까지 계산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한대는 여기다 t라고 대입하고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무한대로 가면 제곱도 무한대로 가고 그럼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고 그럼 2의 승수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2의 마이너스 무한대승 그럼 2의 무한대승 분의 1 그렇죠? 0으로 가는 값이죠. 해서 무한대로 갈 때는 0으로 갑니다. 사라져요. 그렇죠? 0 대입한 건 0승 0승은 1이지요. 그렇죠? 0승은 1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인데 아래쪽에 있는 것은 계산해서 빼줘야 되죠. 그렇죠? 그럼 플러스 1로 바뀌죠. 해서 안쪽에 있는 적분이 결국은 계산하면 1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1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세타로 적분한 거예요. 1을 정적분했으니까 구간의 길이입니다.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구간의 길이는 바로 2분의 파이죠. 그렇죠? 해서 이 적분을 제곱한 값이 2분의 파이다라는 결과를 얻은 거예요. 중적분과 극좌표를 이용한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산할 이 적분은 제곱을 풀어내야 되죠.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루트 2분의 파이다. 이렇게 결과를 얻은 거예요.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럼 반대쪽 적분을 계산해 볼까요? 이건 바로 치환하면 얻을 수 있어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승 dz. 치환합니다. 마이너스 z를 t라고 치환을 하면 마이너스 dz는 dt.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는 이 적분은 z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t는 거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죠. z가 0으로 간다 그러면 거기다 마이너스 1 곱한 t도 0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 z의 제곱하는 것은 z는 마이너스 t니까 제곱하면 똑같아요. t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승 이렇게 바뀔 텐데 마이너스 dz가 dt니까 dz는 마이너스 dt예요. 그렇죠? 해서 dz는 마이너스 dt 이렇게 바꿔놓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은 우리 적분의 성질 구간의 순서를 바꾸면 되죠. 무한대부터 0까지였으니까 순서를 바꾸면 0부터 무한대까지. 그렇죠? 그렇다면 똑같아졌어요. 인티그럴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2분의 t제곱승 dt. 아까 여기 t를 z라고 쓴 것뿐이었어요. 그렇죠? 같은 값이죠? 그렇다면 z로 쓴 거나 t로 쓴 거나 똑같은 거니까 이 값도 루트 2분의 파이다. 어렵지 않죠? 이제 다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편차 제곱의 기대값, 뮤가 실제로 평균이었으니까 x-뮤는 편차고 그럼 편차 제곱의 기대값은 베리언스고 그렇죠? 그 베리언스가 계산을 해보니까 루트 2파이분의 시그마 제곱 곱하기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z제곱 2의 마이너스 2분의 z제곱승 dz 이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 적분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하나 0부터 무한대까지 하나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 두 개의 값이 전부 뒤에 건 치환해서 얻었죠? 전부 루트 2분의 파이였어요. 그렇죠? 이제 계산이 됐네요. 그렇다면 같은 거 두 개 더했으니까 2배 2 곱하기 루트 2분의 파이 됐죠? 앞에 루트 2파이분의 시그마 제곱이 곱해져 있으니까 루트 파이 약분됐죠? 2하고 루트 2 약분하면 이건 분모에 이건 분자에 있으니까 루트 2인데 여기 분모에 루트 2가 있으니까 이것하고 약분. 그렇죠? 그럼 남는 것은 시그마 제곱이네요. 자, 그래서 베리언스가 엑셀 베리언스가 실제로 아까 그
PDF에 사용했던 시그마 제곱이라는 그 수가 실제로 베리언스다. 분산이다. 이해됐죠? 예. 그렇다면 시그마 제곱이 실제 분산이니까 표준 편차는 우리 표준 편차 SDX라고 썼죠? 그렇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예. 이 값은 루트 씌우면 되죠. 예. 시그마 제곱이 실제 분산이었으니까 거기다 루트 씌우면 시그마는 실제 표준 편차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PDF에 사용했던 뮤와 시그마 제곱이 실제로 뮤는 평균, 실제 평균이고, 그렇죠? 시그마는 실제 표준 편차, 그렇죠? 시그마 제곱은 실제 분산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분포를 어떻게 이용할 건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라가야, 그러니까 PDF가 어떻게 주어졌다라는 걸 아는 거죠. 예, 다시 한번 써보면 그 PDF는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이런 식을 갖는 PDF다라는 거예요. 여기 사용한 시그마는 실제 표준 편차가 되는 거고, 여기 시그마 제곱은 실제 분산이 되는 거고, 여기 뮤는 실제 평균이 되고 있다. 그렇죠?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라갈 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확률을 계산해 보고 싶은 거예요. x가 x1보다 크고 x2보다 작을 확률.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 확률은 이 구간 x1부터 x2까지 해서 주어진 PDF, fx를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인티그럴 x1부터 x2까지 이거 적분할 텐데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하는 건 상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고, 그렇죠? 남는 것만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치환하기 위해서 바꿉니다.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승 dx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이걸 계산하는 것은 만만치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x라는 확률 변수를 표준화하는 거예요. 여기 x라는 확률 변수가 있을 때 그 확률 변수의 평균 뮤하고 표준 편차 시그마를 가지고 실제 x의 평균입니다. 뮤는 시그마는 실제 x의 표준 편차입니다. 예, x의 표준 편차분의 x 마이너스 x의 평균,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z라고 새로운 확률 변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z라고 새로운 확률 변수를 구하는 이 과정을 x라는 확률 변수를 표준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x를 표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화해라 그러면 x를 갖다 놓고 표준화할 때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를 만든다. 그걸 z라고 둔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렇다면 z를 갖다 놓고 z의 평균과 z의 분산을 계산해 볼까요? 당연히 어렵지 않습니다. z의 기대값, z의 평균이에요. 근데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입니다. 그렇다면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의 평균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이 기대값이라는 것이 선형적인 성질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곱해진 시그마분의 1, 상수니까 나가면 됩니다. 그럼 그것분의 x 마이너스 뮤의 기대값이 되는데 역시 이렇게 분해할 수 있어요. x의 기대값에서 뮤의 기대값을 빼주면 되는데 뮤는 상수니까 상수의 기대값은 그 상수 뮤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뮤라는 것이 조금 전에 봤듯이 여기에 사용한 뮤라는 이 수가 실제로 평균이다. 그렇죠? 실제로 이 x다. x의 기대값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같은 걸 뺐으니까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해서 이렇게 z라고 표준화를 해주면 평균이 0이 됩니다. 표준화하면 평균이 0이 돼요. 기억하세요. 그럼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z의 분산은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예요. 이것의 분산, 이런 기호를 쓰기로 했죠. 그렇죠?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이런 기호를 쓰기로 했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기 곱해져 있는 상수 시그마분의 1은 이 분산 기호 밖으로 나갈 때 제곱해서 나간다.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럼 시그마 제곱분의 1로 나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x 마이너스 뮤의 분산을 계산하면 되는데 분산 계산할 때 여기 있는 상수는 아무 역할 못하고 사라지는 걸 봤었죠? 그렇죠? 그냥 x의 분산만 남죠. 해서 x의 분산, 시그마 x제곱. 어렵지 않죠? 근데 x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는 실제 그 수였어요. 조금 전에 확인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분의 1 곱하기 시그마 제곱 약분해서 1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준화를 하면 분산은 1이 된다. 어렵지 않죠? 분산이 1이 되니까 당연히 표준 편차도 1이 됩니다. 그렇죠? 예, 루트 씌우면 되는데 루트 1이니까 1이죠. 예, 해서 Z의 표준 편차도 1이다. 이렇게. 어렵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표준화해가지고 이제 계산할 거예요. 예,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계산한 것처럼 이렇게 표준화를 하니까 Z는 평균이 0이 되고 분산이 1이 됐죠. 그렇죠? 이것처럼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그런 정규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그것을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불러요. 또는 Z분포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표준 정규 분포, Z분포. 어렵지 않죠? 예, 그리고 이 Z분포는 뒤에 표가 있습니다. 예, 표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냥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확률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x가 x1부터 x2까지 있을 확률을 구해라. 그랬다면 그 적분은 당연히 x1부터 x2까지 적분으로 그 PDF를 적분하는 값으로 계산이 될 텐데, 그렇죠? 치환하니까 이렇게 바뀌죠. 구간 여기 표준화했어요. 지우고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준화했어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를 z라고 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x의 값이 x1이다 그러면 z는 시그마분의 x1 마이너스 뮤. x의 값이 x2까지 갔다 그러면 z는 시그마분의 x2 마이너스 뮤. 그렇죠? 그렇다면 적분 구간 x1부터 x2까지는 z로 바꾼 적분으로 계산할 때는 시그마분의 x1 마이너스 뮤에서 시그마분의 x2 마이너스 뮤까지 가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 있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는 z라고 바꿨으니까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승 이렇게 바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치환하면 dz라는 값은 시그마분의 dx 이렇게 바뀔 거고, 그럼 dx라는 것은 시그마 곱하기 dz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dz라고 바꿔줄 때 dx가 시그마 dz니까 시그마가 여기 있는 시그마하고 약분이 돼서 사라져요. 그렇죠? 그렇다면 dz로 바꾸면 루트 2파이분의 1 곱하기 인티그럴 시그마분의 x1 마이너스 뮤부터 시그마분의 x2 마이너스 뮤까지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승 dz 이런 적분으로 바뀌죠. 그렇죠? 예, 이 적분을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려우니까 컴퓨터로 다 계산해서 표로 제공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 이 표준 정규 분포를 표현하는 그 함수, 즉 정규 분포라는 것은 정규 확률 변수의 분포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정규 확률 변수가 만약에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면 우리는 표준 정규 확률 변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의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 또는 Z분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럴 때 그 표준 정규 분포를 똑같이 n이라고 쓸 거예요. 정규 분포처럼. 그런데 변수를 표준화했으니까 이제 x라고 안 쓰고 z라고 쓰겠습니다. 해서 n, z, 세미콜론 0,1 앞에 있는 0 하는 것은 우리 정규 분포에서는 뮤를 쓰기로 했었죠. 뮤가 0이에요. 그렇죠? 평균이 0이니까 0을 쓰면 됩니다. 예, 여기는 시그마를 쓰기로 했죠. 시그마 제곱이 1이니까 시그마도 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는 n, z, 세미콜론 0,1 이런 기호를 쓴다. 기억해 두세요. 예, 이건 이제 종종 써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결과가 뭔가요? n, z, 세미콜론 0,1은 루트 2파이분의 1,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승. z는 역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그렇죠?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교재 뒤에 그리고 이 표는 제가 여러분들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 글로 보내준 게 아니죠. 그 EL 사이트 그 EL 사이트에 강의 자료 있는 부분에 올려놨죠.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있는 것이 이런 확률이에요.
Z가 A보다 작을 확률을 표로 만들어 놨어요. 그 여러분들은 표에서 찾아야 되니까 Z가 A보다 작은 확률을 찾으셔가지고 그렇지 않고 다른 식으로 표현되는 거다 그러면 계산해야 됩니다. 왼쪽 반쪽이건 오른쪽 반쪽이건 넓이가 0.5다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해서 다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적분하면 되지요. 그렇죠? 루트 2파이분의 1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승 dz. 그런데 이 계산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그래서 표를 찾으면 되겠다. 됐죠?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a 대신에 1.74를 찾아볼까요? z가 1.74보다 작을 확률. 표에서 찾을 때 어떻게 찾냐? 여러분 책 뒤에 보면 표에 이렇게 z의 값이 있어요. 거기서 여기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를 찾습니다. 이 a라는 값은 플러스인 것도 표에 있고요. 마이너스일 때도 표에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있어요. 우리 책에는. 그래서 다 찾으시면 돼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대로,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플러스인 경우에 마이너스인 경우도 똑같습니다.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를 찾으세요. ZR에서 1.7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는 여기 가로행에서 찾으세요. 두 번째 자리는 0.04를 표현하는 값이죠. 1.74였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그 표에 보면 0.04라고 되어 있어요. 0.04. 0.04가 0.04를 뜻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만나는 곳을 찾으면 돼요. 앞에서 우리 이항분포표, 누적 이항분포표, 그리고 포화성 분포표, 누적 포화성 분포표 연습을 했죠. 그것처럼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읽으시면 돼요. 여기 얼마가 있냐? 표를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그러면 그 만나는 곳에 0.9591이라는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그 확률이 그 수 0.9591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제 6.2 볼까요? 예를 들어서 표준 정규 분포가 주어졌을 때 다음 면적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Z는 1.84 이것의 오른쪽 면적을 구해라. 두 번째는 Z가 마이너스 1.97과 Z가 0.86 이 사이에 있을 면적을 구해라 그랬어요. 가볼까요? Z가 1.84 오른쪽이다 그랬으니까 오른쪽은 변수의 값이 큰 값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Z가 1.84보다 큰 확률을 구해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표에 Z가 A보다 작은 확률이 표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를 이용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집합을 이용하시면 되지요. 그렇죠? 해서 여집합을 이용하면 1에서 빼주면 됩니다. 1에서 거꾸로 Z가 1.84보다 작은 확률을 빼주면 되죠. 그럼 이것은 표에 있어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ZR에서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 1.8, 1.8 찾으시고 여기 두 번째 자리는 4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로행에서 0.04 이렇게 찾아서 0.04에서 내려가고 1.8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읽으시면 돼요. 읽어보세요. 그 수가 0.9671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잘 찾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값은 1에서 0.9671을 빼줬으니까 0.0329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Z가 마이너스 1.97보다 크고 0.86보다 작을 확률. 그렇죠? 똑같이 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작을 확률이 표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 값은 Z가 0.86보다 작은 확률. 여기에서 왼쪽이 여기서 딱 끝나야 돼요. 원래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보다 작은 것을 빼주면 여기서 딱 끝나게 되죠. 그렇죠? 해서 Z가 마이너스 1.97보다 작을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요거 한 번만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것은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를 ZR에서 0.8 이렇게 찾으시고 그렇죠? 두 번째 자리는 가로에서 0.06 찾아서 0.06에서 내려가고 0.8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읽으면 된다. 읽어보세요.
0.8051 이 수가 있나요? 예, 이 수가 있으면 잘 찾으신 겁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Z가 마이너스 1.97보다 작을 확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 찾으시면 돼요. 마이너스 1.9. 이제 페이지를 넘기시면 예, 마이너스 있습니다. 마이너스 1.9 찾으시고 두 번째 자리 7. 그건 가로행에서 0.07 찾으시고 0.07에서 내려가고 마이너스 1.9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만나는 곳에 있는 수 읽어보세요. 뭐 있나요? 0.0244. 예, 이렇게 있으면 잘 찾은 겁니다. 자, 그럼 이 값은 0.8051에서 0.0244를 빼주면 되니까 0.7807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